우리는 많은 순간 거절을 해야 합니다. 상사가 무리한 업무 지시를 하거나 친구가 보험 영업을 해오거나 알고 지내던 사람이 갑자기 사귀자고 할 때나 필요 없는 비즈니스 제안이 들어왔을 때 우리는 거절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거절을 마주하게 됩니다. 승낙을 하는 경우보다 거절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많은 거절을 맛본 후 한 번의 합격을 통해 취직하게 되는 것과 한 명의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 수많은 이성을 거절한 경우만 봐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거절당하는 것에 익숙하지만 정작 자신이 거절하는 것에는 서툽니다. 거절은 가끔 큰 부작용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거절을 현명하게 하지 않는 경우 우리는 친구를 잃을 수 있으며 이기적이라는 평판을 얻기도 하고 비난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 사랑을 거부하면 살인이 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절에 대한 부작용이 염려되기도 하고 상대방에게 미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거절 자체를 회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원전 4세기 중국에 귀곡자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세술 및 처세술의 대가로 유명했으며 사람의 심리와 설득 전략에 아주 뛰어난 고수였습니다. 귀곡자는 거절은 승낙보다 훨씬 어려운 것이므로 거절을 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귀곡자가 말하는 거절을 잘하는 방법이란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 아닌 착각을 심어주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럼 거절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솔직하고 분명하게 거절합니다. 분명하게 거절하면서 상대방이 내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솔직하고 자세한 속사정을 이야기해 줍니다. 자세한 속사정을 알게 되면 부탁하러 온 사람도 거절을 이해해 주기 마련입니다. 대부분의 거절은 속사정을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서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거절당한 상대방은 훨씬 더 기분이 나빠집니다. 사실 부탁하러 오는 사람은 거절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거절 자체로는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솔직하지 못하고 불분명한 의사표시에 기분이 상합니다. 두 번째, 거절의 타이밍을 잘 봐야 합니다. 거절은 될 수 있는 한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상대방도 계획에 차질을 주지 않고 쿨하게 받아들입니다. 사실 우리는 대부분의 부탁을 받으면 생각을 해보고 답변해 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적절한 피드백을 주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후 답답한 상대방이 재차 물어볼 때 그제서야 미안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경우 부탁한 사람은 그동안 답답해왔던 마음에 화가 나기 마련이고 쓸데없이 시간과 감정을 낭비하게 됩니다. 세 번째, 상대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새로운 비즈니스 제안을 해온다면 그 제안을 꼼꼼하게 들어보고 존중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너의 제안은 훌륭하고 고맙다. 다만 나는 현재 그것이 필요하지 않다 라는 어조입니다. 빨리 거절하는 것이 좋다고 상대의 부탁을 들어보지도 않고 거절한다면 그 사람이 언젠가 당신이 필요한 중요한 제안이나 아이디어를 가져다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거절을 하더라도 상대방을 생각합니다. 부탁을 거절하면서도 상대의 감정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거절을 하더라도 상대방을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는 것입니다. 상대방의 강요에 못 이겨 억지로 부탁을 들어주는 것은 결코 상대를 위한 행동이 아닙니다. 비즈니스 제안의 경우 비록 나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거절을 하지만 그 일에 적합한 새로운 사람을 추천해주는 것이 하나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을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거절을 하는 과정에서도 더 큰 신뢰를 쌓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절하면서도 사람을 잃지 않는 4가지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평소에 나는 거절을 잘 못하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더 나은 삶이었습니다.